당신은 누워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 갑자기 벌떡 일어난 적이 있나요? 낮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밤만 되면 2번, 3번, 심지어 4번까지도 일어나야 하나요? 잠깐 겨우 잠들었는데 아랫배가 아주 살짝 팽팽한 느낌 때문에 깨버리고 아침이 되면 머리는 무겁고 몸은 피곤한데 이유를 모르겠던 적이 있나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잤는데 왜 몸은 전혀 쉰 것 같지가 않을까? 만약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거나 물을 조금 많이 마셔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몸이 보내고 있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순환계가 균형을 잃기 시작하고 방광과 신장을 먹여 살리는 작은 혈관들이 조용한 염증 때문에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은 마치 물이 점점 말라가는 강처럼 반응합니다. 흐름이 무거워지고 순환이 막히고 원래는 부드러워야 할 모든 작용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수면의 질은 무너지고 방광은 너무 예민해져서 아주 조금의 소변만 있어도 한밤중에 당신을 깨우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올바른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꾸 깨어나는 진짜 이유 나이도 아니고 신장이 약해서도 아닌 일 이해하게 되면 자기 전에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이 다시 안정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의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일 밤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건강 주제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팔로우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때때로 적절한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1번만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읽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곧 듣게 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많은 한국인들이 신장, 방광, 호르몬 검사까지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여러 번 깨어나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소금 미네랄 불균형과 미세혈관의 만성염증이 왜 조용한 범인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때때로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요. 그렇다면 당신은 혹시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한국인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하며 진료실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3번, 4번씩 일어나요. 제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보통 사람보다 빨리 늙고 있는 걸까요?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장은 건강하고 방광에도 문제없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도 정상이며 소변 검사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제가 염증과 관련된 지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상적인 수준보다 염증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급성 염증이 아니라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지만 작은 혈관들의 기능을 떨어뜨릴 만큼 조용하게 존재하는 숨은 염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혈관들이 밤 동안 방광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정세훈이라는 50세 남성 환자를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밤 최소 3번은 일어나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기분이 매우 나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좋았습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요. 가벼운 만성염증과 하체순환 저하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밤에 물을 줄이려는 노력에서 더 나아가 갈증을 참기까지 했습니다. 화장실에 갈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의 조언 때문에 저녁 식사는 지나치게 싱겁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사실은 바로 이런 스스로 억제하는 습관이 몸을 항상성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고 혈액을 더 걸쭉하게 만들고 순환을 떨어뜨리고 방광을 더 민감하게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0세의 김미정 씨는 밤에 4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결과 그녀의 신장 기능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유일한 이상 소견은 오후에 종아리가 약간 붓는다는 점과 물을 지나치게 적게 마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가야 하니까 아예 안 마셔요. 하지만 몸 안에 물과 소금이 부족해지면 몸은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배뇨 신호를 증가시키며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 물을 참으면 참을수록 더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 장우혁이라는 60세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시각, 새벽 2, 3시쯤이면 꼭 깨어났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지만 아주 작은 압박만 있어도 즉시 깨어났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를 검토했을 때 저는 약간 높은 염증 수치와 오랫동안 지속된 지나치게 싱거운 식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항상 약간의 갈증을 느끼며 잠들었지만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믿어 참아왔습니다. 바로 그 물소금 불균형이 자율신경계를 밤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반복되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야간뇨는 항상 방광이나 신장의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지만 오래 지속되는 여러 교란의 결과입니다. 가벼운 혈관염증, 나쁜 순환, 물소금 불균형, 그리고 과민해진 신경계. 몸은 이유 없이 당신을 깨우지 않습니다. 몸은 내부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당신의 잠을 희생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몸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안정성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슷한 사례들을 점점 더 많이 관찰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을 밤새 괴롭히는 것이 소변의 양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방광과 그것을 조절하는 신경의 비정상적인 예민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낮에는 똑같은 양의 소변이라도 전혀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2시간 동안 회의를 해도 전혀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 해만 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밤이 되면 몸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고 심박수는 느려지고 순환은 둔해지지만 바로 그때 낮 동안 조용히 이어져 온 불균형들이 갑자기 더 뚜렷해집니다. 방광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은 내부 환경이 불안정할 때 더 예민해지며 삼투압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방광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어디서 생기나요? 왜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더 많이 일어나야 하죠? 그 답은 몸의 체액 조절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이 더 농축됩니다. 몸은 이것을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는데 혈액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신장, 순환계가 훨씬 더 힘들게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장은 이 농축된 상태를 낮추기 위해 물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몸은 혈액을 희석하려고 체액 배출을 늘리고 그 결과는 원래 자고 있어야 하는 시간에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할수록 방광의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류는 더 줄어듭니다. 이 모세혈관들은 작고 민감해서 아주 작은 변화에도 주변 신경세포가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막 잠이 들었는데 아랫배에서 아주 가벼운 느낌만 들어도 벌떡 깬다고요. 소변량은 거의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방광의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의 불균형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인에게 매우 흔한 너무 싱겁게 먹는 습관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체내 나트륨이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물은 혈관 안에 제대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물이 쉽게 간질 조직으로 새어나가 오후에는 다리가 붓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밤에는 혈관 내 수분이 줄어듭니다. 누우면 낮 동안 조직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순환으로 돌아오고 신장은 이 체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결과는 다시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김미정 씨에게 해드렸을 때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을 참을수록 싱겁게 먹을수록 몸은 다른 방식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은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적다와 같은 단순한 규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붓지도 않고 열도 없는 저등급 만성염증이 방광을 조절하는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미세혈관이 가볍게 염증을 일으키면 내피세포의 유연성이 떨어져 배뇨 반사를 조절하는 신경으로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경이 충분히 영향을 받지 못하면 훨씬 쉽게 활성화되며 마치 과도하게 민감해진 장치처럼 아주 작은 자극에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장우혁 씨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을 때 그의 CRP 염증 지표 수치가 비록 위험 수준은 아니었지만
최적 범위를 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매우 많은 환자에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염증이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욱신거리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작은 염증 신호들이 전체 시스템을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바로 오래 지속된 생활 습관들, 물 참기, 지나치게 싱겁게 먹기, 불규칙한 수면, 장기간 스트레스, 이런 조용한 염증을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55세 남성 환자인 윤재범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정확히 새벽 2시에 깬다고 했습니다. 마치 몸 안에 이상한 알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일이 1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밤만 되면 누우면 곧바로 불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는 하루 종일 업무 스트레스를 안고 지냈고 스스로 심혈관에 좋다고 확신하는 매우 싱거운 식단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었고 신경계는 만성적인 과흥분 상태에 있었으며 밤은 그 불균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만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녁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몇 모금만 마십니다. 어떤 이들은 과일이나 국물까지 모두 피합니다. 모두 야간뇨를 유발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잠들기 전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위해 화장실을 여러 번 갑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문제의 겉부분만 건드릴 뿐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근본 변화, 나쁜 순환, 높은 염증 기반, 물 소금 불균형은 해결되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몸은 물통이 아니라 적게 넣으면 적게 나오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고요. 몸은 정교한 조절 시스템이며 물, 소금, 미네랄, 신경, 미세혈관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고리가 어긋나면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야간뇨는 그 불안정성이 겉으로 드러난 한 가지 모습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왜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변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잃어버린 몸의 안정성을 되찾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따뜻한 물 한 컵에 아주 작은 한 꼬집에 소금과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면 야간각성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은 제가 그들의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커다란 눈을 떴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거의 금기처럼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 올바른 양, 올바른 구성으로 마시면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항상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여러 번 깨우는 건 물이 아닙니다. 바로 몸 안의 불안정함이 당신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 따뜻한 물부터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들어가면 모세혈관을 살짝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마치 혈류의 길을 넓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미세순환이 좋아지면 방광, 골반저, 하지 부위는 더 많은 혈류를 공급받고 방광 주변 신경섬유의 긴장이 완화되며 예민함도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만 마셔도 몸이 더 이완되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급한 요의가 처음 며칠부터 확실히 줄었다고요. 하지만 따뜻한 물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소금 한 꼬집입니다. 이 소금은 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밤새 혈관 내 수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소금 줄이기가 건강의 유일한 열쇠라고 믿는 환자들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줄이면 물이 혈관 안에 머물지 못하고 몸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계속해서 배뇨 신호를 증가시키며 조절하려 합니다. 작은 소금 한 꼬집은 당신이 마신 물이 간질 조직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혈관 내에 머물게 도와줍니다. 이는 혈액의 희석 상태를 안정시키고 자율신경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입니다. 내부 환경의 지속적인 변동으로 인해 방광이 자극되지 않는다면 당신을 깨우는 신호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레몬 한 조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단지 향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레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 C, 항산화 물질, 그리고 특히
미세 혈관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트레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 많은 환자들은 잠시 말이 없어집니다. 그들은 작은 레몬 한 조각이 자신의 수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몬에는 칼륨이 들어있어 체내 나트륨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체내 삼투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이는 밤 동안 방광의 과도한 자극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날 70세 정도의 환자인 한정훈 씨가 매우 밝은 표정으로 재진을 왔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따끔거려 마치 잠을 못 잔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 소금, 레몬을 섞어 자기 전에 마시는 습관을 약 일주일 적용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밤중 배뇨 횟수가 아니라 아침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어나면 머리가 가볍고 몸이 더 개운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하니까 정말 달라졌습니다. 3주 후 그의 야간 배뇨 횟수는 4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고 어떤 날은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60세 여성인 박리아 씨였는데 그녀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만 적용해도 손발이 따뜻해지고 쥐 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으며 잠드는 것도 훨씬 쉬워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물을 적게 혹은 많이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마신 물이 이제는 몸이 필요로 하는 올바른 자리에 머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는 조직으로 빠져나가거나 내부 균형을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핵심은 어떤 음료를 마시느냐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던 신체의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단지 저녁 물 섭취 줄이기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물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이 항상 경계 상태에 있게 만들고 자율신경계는 늘 긴장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 방법은 약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원래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조건, 혈관 안에 충분한 수분, 균형을 지탱해줄 적절한 미네랄, 신경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순환을 다시 갖춰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은 방광은 잘못된 신호를 덜 보내고 수면은 자연스럽게 더 깊어집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점은 많은 환자들이 몇 주 만에 변화된 뒤 하는 말이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왜 저는 이걸 진작 몰랐을까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 해 동안 이어진 문제도 때로는 단 한 번의 적절한 조정만으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수 있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무언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간뇨는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신장이나 방광이 약해진 신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부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작은 알림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몸이 다시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몸은 당신에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깊은 잠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환자들이 왜 따뜻한 물 한 컵에 작은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꼭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몸이 제대로 반응하게 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설명합니다. 효과는 성분뿐 아니라 마시는 시점, 방법, 그리고 꾸준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마시는 시점부터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에 가까울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깊은 잠에 들어가기 전에 물, 소금, 미네랄의 균형을 흡수하고 분포시키며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시점은 잠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순환이 따뜻해지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며 너무 늦게 들어온 수분 때문에 방광이 자극받는 일도 없습니다. 만약 바로 눕기 전에 마시면 몸이 조절할 시간이 없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물은 반드시 따뜻해야 하고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아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순환을 약하게 만드는데 이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와 정반대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위 점막을 자극해 몸을 긴장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겨울에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같은 온기입니다.
그 감각이 바로 몸이 이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소금의 양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소금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혈압 상승이나 심장 부담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필요한 소금은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한 꼬집입니다. 그것은 티스푼 한 스푼도 반 스푼도 아닙니다. 단지 물이 혈관 밖으로 새지 않고 혈관 속에 머물도록 돕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뿐입니다. 이 정도 양은 혈압이 조금 높은 사람에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설명을 듣고 안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밤 동안 몸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아주 조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레몬 혹은 아주 얇은 한 조각은 이 작은 혼합물의 마지막 요소입니다. 따뜻한 물에 넣으면 레몬의 은은한 향이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을 누그러뜨려 줍니다. 그리고 몸이 레몬 속 시트레이트와 비타민을 흡수하면 미세혈관에서 일어나던 조용한 염증 반응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세순환 문제로 야간뇨가 생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작은 도움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며칠만 마셔도 몸이 가벼워졌다, 손발이 따뜻해졌다, 잠들기 전 방광의 압박감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성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몇 초 만에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라고요. 천천히 마셔야 몸이 조절할 시간을 확보하고 들어오는 물이 순환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분됩니다. 너무 빠르게 마시면 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와 신장이 짧은 시간 동안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등도 이상의 신부전이나 신부전이 있거나 의사에게 엄격한 수분 제한을 받은 환자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한 가벼운 불균형이나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매우 안전합니다. 저는 늘 75세의 이창열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우 규칙적이고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설명했을 때 그는 모든 단계를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놀랍고 기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4시간 넘게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깊은 잠 4시간만으로도 그의 모습은 훨씬 젊어 보였고 정신은 맑아졌으며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다리 부종은 줄었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60세 한지민 씨는 수년 동안 야간뇨와 불면으로 고생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한 뒤 그녀가 처음 느낀 변화는 배뇨 횟수가 아니라 잠들기 직전 다리에서 몸으로 퍼져오는 온기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몸 안에 작은 난로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순환이 개선되면 자율신경계가 이완되고 잠은 마치 한숨처럼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작은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혹은 2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수년 동안 잃어버린 균형을 천천히 되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복 과정도 단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균형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몸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깊은 잠으로 당신에게 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들의 가벼워진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인간의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몸은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안정되고 스스로 회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건강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깊은 잠, 건강한 몸, 그리고 가벼운 마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요. 제가 나눈 내용이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든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지금 당신이 겪었던 그 피로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밤, 그리고 길고 깊으며 평온한 잠이 당신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